네, 다음 순서는 취업에 도전하는 우리 취업준비생을 구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한 명의 취업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장으로 만들어드리는 일치월장입니다. 맞습니다. 취업준비생 한 분을 한 달 안에 취업 시장에 정말 짱으로 만들어드리려면 그만큼 코칭을 잘 해주실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훌륭한 선생님 저희가 또 모셔봤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장 코치입니다. 이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주인공이죠. 네. 하반기 공채에서 40번. 광탈을 한, 광속 탈락을 한 우리 광탈의 아이콘 황선준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준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회차 방송 나가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좀 주변에서 전화 많이 왔어요? 주변에 전화도 많이 오고 특히 친구들이 그때 구두 뭐 신고 나갔냐고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제가 구두 얘기한 것 때문에? 네.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다른 거는 역시 제가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 꼭 취업될 것 같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기만 선생님은 어땠어요? 반응이? 예, 역시 방송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직업방송이 이렇게 유명한지는 저는 몰랐고요. 예. 소식이 끊겼던 지인들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또 저하고 친한 취업 컨설턴트 한 분은 방송에서 너무 많은 노하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들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기만 선생님의 이런 마인드 때문에 저희가 모신 겁니다. 그런 정신, 마인드 정말 끝까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준 씨 요즘 한창 이제 공채 시즌이라서 굉장히 원서 쓰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원서 쓰셨어요? 몇 군데 정도 쓰셨어요? 지난주에 약 10군데 정도 썼는데요. 10군데요? 네.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원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서류를 작성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직접적인 첨삭보다는 제 힘으로 작성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려주신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해가면서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선준 씨가 하반기에 썼던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40번 광탈한 이유가 자기소개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좀 코칭을 해주실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원 동기 부분을 다루다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미진하게 끝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들은 이번 주, 다음 주가 더 집중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죠. 지원 동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준비생들이 또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 부분 오늘 또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준 씨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터키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었죠.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보면은 첫 번째 문제점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경험을 통해 기른 역량이라고 하면 소제목이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리고 영업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통적인 모든 직무에서 해당되는 소통을 강조한 게 저는 임팩트가 적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대화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임팩트가 조금 더 떨어지고 영업 직무에서 강조해야 될 것들은 저는 목표에 대한 강인한 달성 의지가 더 표현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강력한 영업력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강점을 통해서 롯데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가고자 하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코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준 씨를 보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쭉 봤었는데 경험을 한번 정리해보라고 했었잖아요. 자, 본인이 여기서 그 자기소개서에서 소통을 좀 강조했는데 소통을 강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원할 직무가 영업 직무이다 보니 그 업무 성격상 고객들을 많이 만나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소통이란 역량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통은 모든 직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한 가지 황선준 씨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경험 중에서 교환 학생 중에서 남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어학연수비라든지 교환학생비를 조달을 하는데 네. 본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도전 정신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영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업은 곧 매출, 매출은 곧 숫자라는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 저는 도전 정신이 조금 더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선준 씨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도전 정신을 강조할 수 있는 저만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장의 이력서와 한 달치 생활비만 가지고 터키로 떠나서 흥국남부발전 터키 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강조해도 될까요? 이거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데요? 이게 바로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될 역량을 이 좋은 역량을 놔두고 뭐 대화와 소통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지원자들도 쓸 수 있는 평범한 그래요.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그렇군요. 그걸 얘기하지. 소통, 그러게요. 대화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랑 소통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점점 잘 될 겁니다. 그걸 좀 참, 그래요. 예, 그거 쓰세요. 꼭 진짜.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네요. 2장의 이력서와 한 달의 생활비만을 가지고 터키로 떠났던 이런 경험 또 잘 살려봤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지원 동기 쓰는데 직무 역량 부분 도전, 네. 뭐 영업에선 도전이었고요. 이걸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자기소개서를 잘못되게 그 거짓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거짓으로 쓰면 나중에 면접에 가서 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러한 경험과 연관될 수 있는 역량을 뽑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네. 이렇게 본인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전공 또는 자격증 또는 대외 활동에 대한 경험들을 뽑아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제 미리 선준 씨하고도 만나서 코칭을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의 경험들이 어떤 것을 있는지 쭉 보면서 저는 왜 대화와 소통만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쭤본 적이 있어요. 주셨군요. 근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지원 동기에는 그 네.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도 있고 직무에 왜 지원했는지도 있잖아요. 예. 그래요.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지원 동기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본인이 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느냐. 즉 어떠한 준비를 해왔느냐에 대한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느냐, 왜 우리 회사에서 이 일을 하고 싶느냐 이런 것과 같은 조직 중심의 지원 동기가 있는데 네. 보통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역량보다는 이런 두 가지 역량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헷갈려서 조직 그래요. 중심의 지원 동기. 아. 솔직히 내가 그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로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쓸 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조직을 네.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잘 자세하게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네.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 대표님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준 씨는 이제 이전에 자기소개서를 40번 충분히 썼다고 할 수가 있다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소개서 쓰면서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쓸 때 어떤 걸 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전에는. 네. 저는 이전에는 지원 동기 부분을 작성할 때 네. 주변의 컨설턴트 분들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다트,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을 참고하여서 기업에 대해 좀 분석을 하였고 이런 회사 중심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회사 중심으로 썼었다. 선준 씨도 그런 말씀이신데 네. 대표님 이러면 좀 어려워지죠? 솔직히 자소서를 뭐 적게는 20개 또는 30개 이상을 써야 되는데 네. 오로지 그 회사만을 위한 지원 동기가 솔직히 있습니까? 전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자소서를 쓸 때 지원 동기 하면 그 회사에 대한 관심 부분으로 접근하는데 이렇게 쓰면 소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땐 본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기여할지 부분으로 강조하는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여러 개의 자소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제가 인턴도 해보고 대외 활동도 경험해봤지만 아무래도 그런 현직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를 잘 작성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들어갔죠?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 본인이 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느냐, 솔직히 거창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의 경험을 보면 어떤 대단한 한 방의 경험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본인이 그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본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관됐다고 생각하는 강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이공계한테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선준 씨처럼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부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전공이라든지 자격증,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준비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와 관련한 경험들이 어떤 게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험 중에 최소한 두 가지를 묶는다면 제가 봐도 임팩트 있는 지원 동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원 동기 쓰는 법, 강점, 전공 자격증, 대외 활동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구체적으로 쓰려면 또 어려워지거든요. 네. 선준 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코칭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선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까 강조했던 역량이 교환학생을 통해서 성격적 강점에서 뭐 대화,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영업 직무에서 본인이 다른 여타의 경험들 중에서 이게 가장 강력한 경험일 수 있느냐, 활용될 수 있는 경험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선준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이러한 그 소통에 대한 경험들을 썼었는지 초기 자소서에서. 자,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B2B 영업이다 보니까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전공적인 부분도 강조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이중 전공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면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강조한다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공계라면 이공계는 전공과 관련된 학과로 제안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 전공 과목들을 언급해 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다. 연력학, 정동력학 이런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과목들을 A, B, and C와 같은 과목을 통해서 뭐 땡땡 직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 지식과 관련돼서 영업에서는 딱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보면 경영학 이중 전공을 했는데 특히 영업은 아까 제가 숫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업에 있어서 숫자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회계학에 대한 기본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영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초기 자소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놓쳤던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도전 경험도 아까 있다고 훌륭한 경험도 있다고. 그거 좀 물어볼게요. 터키 사무소 갔다고 했잖아요, 혼자서. 네. 그때 좀 안 무서웠어요? 그러게 대단하네요. 네. 터키 사람들 무서워요. 처음에는 뭐 저도 약간 무섭긴 했는데 언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터키어를 또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요. 저런 것들이 강점인데. 맞아요. 용기 있게 떠난 거. 그렇죠. 복수 전공 부분도 우리가 짚어봤고 또 도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대표님이 대외 경험이었는데 선준 씨는 대외 경험 있나요? 뭐 터키? 관련해서. 저는 작년에 섬유 수출 상담회에서 통역 요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출 박람회 통역을 또 했군요. 터키요? 예. 그 당시 작년 9월에 경주에서 열린 섬유 수출 상담회에서 통역 요원으로 참석하여서 그 터키 바이어와 한국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통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과가 났어요? 잘 됐어요? 운이 좋게도 그날 바이어분이 마음에 드는 한국 기업이 있어서 매칭하는 데 성공하였고 실제로 계약을 그날 이끌어냈습니다. 수수료 좀 받았어요? 저는 따로 받진 않았고 그날 통역비 통역비만. 저렇게 성사가 되면은 좀 이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맞죠? 그게 좀 아쉽네요. 상품권을 받았다고 쓰시면 안 될까? 아니면 다음 통역에도 꼭 선준 씨를 초대하겠다, 부르겠다. 그런 양념을 좀 넣어요. 실제로 바이어분께서도 저한테 명함 주시면서 이스탄불 만약 방문하게 되면 꼭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짜 여행도 하고 좋겠네. 그만큼 잘 해냈다는 거죠, 선준 씨가. 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수출 상담회에서 그 한 건의 에피소드만으로
본인이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공에 대한, 그러니까 부전공이죠. 경영학에 대한, 회계학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목들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모아서 저는 스노우볼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노우볼이요? 예, 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눈덩이처럼. 이렇게, 예. 눈덩이처럼 이제 카운터펀치란 없거든요, 솔직히. 네. 한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조금씩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빛이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 작성법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지원 동기 작성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회사 중심의 지원 동기는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 질문은 제가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기업 분석에 대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홈페이지를 보고 그 제품을 써보고서 뭐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조직 중심의 지원 동기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흡하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이 부분은 역시 상당히 좀 어렵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나오고 조직 있네요. 중심의 지원 동기 작성법. 어떤 네.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중심의 지원 동기를 얘기를 할 때는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소비재와 같은 B2C 기업이다. 그건 상당히 접근하기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장을 방문해서 임직원들과 인터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제품을 써봤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직 중심의 지원 동기이긴 하지만 네. 저는 여기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은 바로 그 제품을 쓰고서 좋았다 이런 관점, 소비자적 관점보다는 오히려 임직원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홈페이지에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잘한 점, 강점들을 갖다 주로 설명하고 접근하는데 저는 네. 이러한 방법보다는 오히려 약점 측면에서 그 기업이 당면한 과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지금 현재 만약에 2등이다. 2등이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1등으로서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코칭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선준 씨가 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네. 지원 동기 보시죠. 1%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술, 도전과 실행. 롯데백화점의 영업관리 직무 지원자로서 현재 갖추어진 역량은 1%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1% 덕분에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두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영업관리자로서의 KPI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도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왔습니다. 2013년 8월 단돈 120만 원과 이력서 한 장만 들고 터키로 떠나서 8개월간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교환학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 터키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조직 생활의 기본기뿐만 아니라 협업과 소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외국어뿐만 아니라 경영 마인드를 갖추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마케팅 관리, 통계학 및 회계학 원론 등 영업과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전과 실행을 통해서 영업은 숫자라는 강한 목표의식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열정을 롯데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내용 보니까 정말 그 환골탈태한 그런 느낌이 확 들고 있어요. 달라졌어요.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수정한 내용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대부분 제가 코칭한 대로 잘 따라와서 저는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은 좀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먼저 좋아진 점은 가독성이 좀 높아졌죠. 지원 동기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과 연결돼서 첫째, 둘째 이렇게 했었고 또 이 필살기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네. 곧 영업은 숫자다라는 강한 목표의식을 배웠다는 것들을 본인의 그 터키에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도전 정신과 잘 연결시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롯데백화점만의 지원 동기 관련해서 제품이라든지 그 특색을 좀 더 그 키워드를 살리지 못한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준 씨가 이제 오늘 이렇게 잘 고쳐 오셨는데 네. 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한번 고쳐 오셨으면 그래요. 이런 피드백들이 중요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계속해서 예. 이렇게 코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회차 마칠 시간이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기대해 봐야 될 텐데 다음 시간은 어떤 네. 부분 코칭해 주실 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가장 또 선준 씨를 포함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또 마지막 할 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1분 자기소개와 마지막 할 말,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do and don'ts 위주로 코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준 씨, 다음 시간에 꼭 1분 자기소개 준비해 오세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준 씨가 한 주 한 주 방송을 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치월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좀 신청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또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그리고 황선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